고혈압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고혈압은 그냥 중년에서 생기는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30대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피가 조금 압력이 높게 콸콸 흐른다고 해서 그게 뭐 다를까 싶지만 고혈압은 실제로 수술을 하는데도 크게 장애가 되고 그래서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할 수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점심 너무 즐겁게 잘 먹었는데 너무 건강하시던데 라고 했는데 그냥 그날 오후에 잘못되셨다든가 이런 것들이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고혈압이 평소에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고 내가 어떤 약을 얼마만큼 먹는지를 이제 저희 마취과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내가 이렇게 수술 중에는 혈압을 어떻게 조절하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수술하셔도 되고, 저는 고혈압 같은 거 없어요, 지금 그냥 긴장해서 혈압이 높아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 말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긴장해서 높아지는 어떤 혈압의 패턴하고 이 사람이 이미 혈관이 오랜 세월 변성에 의해서 생긴 고혈압은 패턴이 틀리거든요. 절대로 긴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쪽 그 혈관의 이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혈압의 패턴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술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나는 혈압 같은 거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연히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발견되셨다면 이거 완전히 정말 럭키하다, 진짜 수호천사가 나한테 알려주셨네 라고 생각해서 그 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이 수술에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은 조절만 잘 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모르는 고혈압이 가장 무섭다는 거, 단순히 수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생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꼭 고혈압에 대한 체크를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갓생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이안나입니다. 갑상선은 예전에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었었어요. 그래서 갑상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갑상선이 막 이렇게 폭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갑상선은 수술을 하지 못하는 인디케이션이 되기도 하고, 또 갑상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옛날에 막 정말 통곡을 하고 했었죠. 하지만 갑상선이라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나 흔해졌고, 또 갑상선 암을 앓고도 이제 거의 갑상선 암 때문에 돌아가신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어지고, 이 갑상선 암에 대한 치료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갑상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전에 갑상선 암을 치료해서 갑상선을 뭐 절제를 했다든가 하더라도 수술을 하시는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을 앓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러 오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체 밸런스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상선을 앓았고 지금 그 갑상선 약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 마취과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되시고, 다른 약들은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다 이렇게 끊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갑상선 약만은 수술 전날까지도 똑같은 레벨로 이렇게 먹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갑상선 상태를 잘 파악하고 수술하시는 선생님한테 내가 전신마취 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스탠다드하게 뽑아주시는 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 마취 원장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 수술 중에는 뭐뭐를 대비해서 수술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준비해서 수술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막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할 병도 아니지만 우습게 알았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갓생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이안나입니다. 우울증 정말로 이제는 뭐 질병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공황장애도 예전에는 희귀한 병이었었어요.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앓는 사람을 본 적을 볼까 말까 한 그런 거였지만, 현대는 지금의 이 삶의 패턴 자체가 이제 공황장애가 정말로 많습니다. 뭐 옛날에는 막 우울증을 앓는다거나 공황이 왔다고 하는 게 막 무슨 아주 부끄러운, 내가 막 내 관리를 잘못해서 아주 내가 정신 수양을 잘못해서 굉장히 잘못된 나의 모습을 들키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굉장히 이제 숨기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우울증과
어떤 불안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 수술하는 의사의 입장은 그 환자를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환자분을 봐주시던 정신과 선생님께서는 좀 더 긴 동안 이 환자를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울증 정도에서도 정도가 좋다, 잘 컨트롤되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때가 나쁘다라든지, 또 불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너무 급성이고 강하니까 또 다른 자극을 주어서는 더 힘들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실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약을 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또 마취 원장님께서 그 약이랑 이제 검토를 해서 마취를 결정하시게 되겠죠. 예전에는 우울이나 공황장애가 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 어떤 인디케이션이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수술하면 안 되고 더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가슴 축소나 거상 같은 경우는 이미 최소 5년, 10년 이상 정말 내 평생에 한이 맺힌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그 수술을 해내서 나의 인생의 큰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런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감, 이런 것에서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세요. 정신과 선생님과 협업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정말로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건강보조식품을 굉장히 많이 잘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때는 이 건강보조식품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꽤 많은 건강보조식품들이 우리 순환을 잘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피가 잘 출혈이 더 잘 일어나고 지혈이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E, 징코, 은행, 또 홍삼, 인삼, 각종 한약재 같은 것들,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만 수술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출혈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한약을 먹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한약이든 그 안에 되게 감초라고 하는 식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초가 출혈을 잘 안 멈추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먹던지 간에 수술하기 전 열흘, 그리고 수술 후 열흘 정도는 그냥 아껴 두셨다가, 안 드시고 잘 두셨다가 수술이 이제 잘 좀 열흘째 정도 돼서 수술이 이제 아문고 난 다음에 그 약을 다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식품은 내가 그냥 보통 평화시에 먹는 거고요. 내가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정말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약이 되던 것이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은 조금 아껴놨다가 나중에 상처 아물고 나서 다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음식에 대한 거는 옛날에 굉장히 여러 가지 미신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술한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수술한 사람은 비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돼지고기나 생선 같은 것들은 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상한 거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이게 훨씬 더 우리 면역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식중독을 일으킬 만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뜻으로 옛날부터 지혜롭게 그 말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위생 상태가 좋고 식품 저장 이런 기술들이 좋아져서 언제 어느 때 1년 내내도 아주 신선한 냉동 가공식품을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이든지 드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또 잘 먹겠다고 평소에 안 먹던 막 희한한 특이한 음식들을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평소에 맛있게 즐겨 먹던 음식들을 단백질 높게 드시면 되세요. 또 어떤 때는 평생 다이어트 안 하시던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인생을 새로 살 거니까 나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라고 시작해서 수술하고 나서부터 밥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는 엄청난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 내가 이제 몸무게가 한 120kg쯤 되니까 여기서 다 가져가면 돼, 그래서 안 먹어도 되겠지 싶은데 실제로 이 우리 몸의 어떤 위기의 상태에서는 내 몸에 저장된 걸 쓰지 않아요.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것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직후에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로 그때그때 꼭 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실제로 똑같은 칼로리에 똑같은 거를 냄비에서 이렇게 먹는 거랑 실제로 예쁜 접시에 담아서 먹는 거랑 수술 전후에 면역 검사에서 보면 예쁜 음식 곳에 먹었던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수술 후에도 나를 소중히 하고 예쁘게 드시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취를 한다 그럴 때 장도 같이 마취가 되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면 토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 장이 잘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 마취랑은 많이 틀려서 예전 마취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야 먹을 수 있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수술 후에도 저녁 때 가벼운 음식은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해필 수술하는 날 막 이렇게 뭐 너무 거하게 먹는 거는 결코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술한 날은 이제 가볍게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드시고 수술 다음 날서부터는 예쁜 거 먹고 싶었던 거 다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드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많은 분들이 술, 담배 피워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피워도 되죠. 하지만 수술 후에 엄청난 나쁜 결과를 본인이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세포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려면 술이나 담배는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의 경우는 약주라는 말도 있고 반주라는 말도 있고 포도주 한 잔을 먹으면 더 뭐 노화도 안 되고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모든 술들은 술의 종류에 따라서 잔의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독한 술일수록 잔이 작고 약한 술일수록 맥주잔은 크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그 한 잔에 들어가는 알코올의 어떤 그 함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술을 막론하고 한 잔까지는 오히려 이제 혈행도 조금 더 좋아지고 그래서 나쁘지 않아서 우리 약주라고까지 표현을 하지만 어떤 술을 막론하고 두 잔이 넘어가는 순간 면역은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면역 세포들이 다 비리비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남는데 굉장히 나빠지고 술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나쁜 것이 담배예요. 담배의 뭐 나쁜 점에 대해서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보통 면역 기능도 한 1000분의 1 정도가 떨어지고 혈액 공급도 한 5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담배를 피는 것은 보통 때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상처가 난 그 시점에서는 흉터가 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담배 그럼 나쁘구나 그럼 담배 끊어야겠네 할 수 없네 이렇게 해서 끊어서 보통 한 수술하기 전에 한 열흘 정도를 끊고 잘 오세요. 대부분은 잘 끊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첫날 3일째 5일째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술한 지 이제 벌써 5일이나 됐으니까 오늘 내가 딱 한 대만 피우고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가면은 그 의사쌤이 무슨 소리 알겠어? 3일 뒤에 딱 와보면 정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쫙 벌어져 있습니다. 누렇게 진물이 나고. 그래서 잘 나았던 것도 담배를 피는 순간 그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이 창상 치유가 훅 떨어져서 다시 완전히 거꾸로 후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워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현격히 적기 때문에 이 담배를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끊는 것이 상처가 낫게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흉터를 보기 좋은 상태로 최선의 흉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수술하는 날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차를 운전하고 온다는 것은 여간 교통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술하러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긴장되는 상황이라서 대개는 대중교통 오기를 더 권해드리고 아니면 누구 친구나 보호자가 운전해주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좋고요. 수술하고 나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차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차를 하루 놓고 병원에 놓고 가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시켜서 가시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는 20년 무사고예요. 거기다 집도 뭐 멀지 않고요. 대중교통이 불편해요. 택시도 요즘 안 잡히고. 실제로 나는 20년 무사고지만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차가 덮칠지 몰라요. 상대방 차가. 그런 일은 일생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 과실이 아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0.01초의 순발력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나는 지금 굉장히 운전에 열중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 뇌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수술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운전에 열중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수술한 곳이 가슴인데 우리가 핸들을 돌리는 것 자체에서 이 상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완의 근육이 본래 가슴에 있어서 그것 또한 우리 이 수술한 부위를 이렇게 힘을 주게 되는 거라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는 것은 보통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후에 하기를 훨씬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유방 확대일 경우에는 이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모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으시고요. 유방 축소일 경우에는 제모를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부유방을 만약 동시에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순수한 유방 축소 수술이거나 유방 거상 수술일 때는 제모를 하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도록 생리기간 즈음에는 피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혈액 상태가 많이 바뀌는데 생리일을 기준으로 전 이틀, 첫 이틀 정도에는 굉장히 출혈 경향이 심해요. 잘 안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피할 수 있다면 생리 시작 전후로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은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거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게 큰 스트레스다 보니까 우리 자율신경계가 바뀌어서 아니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날짜가 어겨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던 사람도 수술 때는 오히려 그게 어겨져서 오히려 수술하는 날도 딱 되기도 하는데 또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냥 염두에 두고 되도록이면 그날을 굳이 하지는 말자, 그날을 좀 피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연 축소 수술 후에 피주머니를 차는 거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차는 쪽에 한 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일을 할 때 이거를 해서 얻을 득 그리고 또 이거를 안 해서 잃을 실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사실 그 피통이라고 하는 진공백을 넣는 그 이유는 피가 나서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거의 피가 나는 색깔은 없고 완전히 맑은 조직 장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조직 장액도 우리 그냥 둬도 우리 몸에서 다 흡수를 시키지만 조직 장액을 밖으로 빼내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낫겠죠. 장액을 밖으로 빼주게 되면 우리 상처가 창상 치유가 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잘 낫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안에서 굉장히 그 수술을 이렇게 몰딩해 놓는 거거든요. 이 가슴의 모양을 순전히 몰딩해서 지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에 진공압을 넣게 되면 우리가 해놓은 모양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밤을 까서 봉다리에 덜렁덜렁 파는 가게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촥 하는 곳도 있듯이 내가 만들려고 했던 의사가 만들려고 했던 그 가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어떤 내 몸 안의 기부스 개념으로 한 2, 3일 정도 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수술은 수술 자국을 남게 되죠. 근데 그 자국을 어떻게 봉합했느냐도 굉장히 차이를 많이 내게 되고 또 봉합이 똑같았고 그 사람의 체질이 똑같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수루 관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를 잘하고 흉터 자체를 예방했던 사람들은 저도 사실 잘 못 찾을 만큼 아주 흐린 흉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가 하면 그냥 대범하고 뭐 어때요 이제 나 이제 혹 뗐으니까 됐지 저는 흉터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라고 했던 분들은 나중에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그냥 관리를 잘 할 걸 할 정도로 후회가 되시고 그때는 이제 레이저도 받아야지 주사도 맞아야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어떤 분은 저희 병원에 왔더니 나는 거기를 8개월 동안 다니는데 레이저도 한 번도 안 해주고 주사도 처방도 안 해주고 먹는 약도 없고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해줘. 내 친구 거기서 똑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갈 때마다 레이저도 해주고 주사도 놔주고 2주 만에 오라 그러고 너무 좋아. 너무 그 원장님이 사람 봐가면서 수술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올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한 몇 번 보고 3개월 뒤에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흉터를 치료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예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생긴 흉터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려드리는 테이핑법이나 이제 브라법 하는 거는 진짜로 그게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이는데 그건 정말 예방을 하는 거고 이 나머지 레이저나 여러 가지들은 이미 생겨버린 거를 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예 생기지도 않았던 흉터와 생긴 거를 어떻게 좀 달래서 좀 완화된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흉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똑같은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알려드리는 그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주의사항을 잘 하게 되면 흉터 상태가 훨씬 좋은 상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액세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피어싱, 여러 가지들은 다 뽑고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 중에 출혈이 될 때 그것을 지혈하는 것이 전기 소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를 통하게 할 건데 그때 그런 금속 제품이 우리 몸에 붙어 있게 되면 전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배꼽이 되었든 어디가 됐든 내 몸에 피어싱이 있다면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떼고 오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또 이 네일 아트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매니큐어를 그냥 집에서 바른 정도는 저희가 아세톤으로 지워드릴 수가 있지만 완전히 두꺼운 젤리를 이렇게 붙이고 오는 것은 수술 전에 꼭 떼시고 오는 것이 좋고 반드시 최소한 한 손가락이라도 꼭 떼고 오셔야 이것이 본인의 생명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모니터링 창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 한 손가락은 꼭 그 젤리를 제거하고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할 때도 이렇게 미니 스커트를 입고 오신다든가 하체가 굉장히 춥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나는 별로 추위 안 타요 이렇게 해서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몸을 다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이 열을 생성하는 이런 기전이 이제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몸도 나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든지 다 툭툭툭 떨어지고 어떻게든지 이 새로운 어떤 이 부상의 상태를 이겨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내가 아무리 추위를 잘 안 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미니 스커트를 입거나 그냥 헛겹 원피스를 입고 오거나 하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옷을 약간 두껍게 입거워서 체온을 좀 올려주는 것이 창상 치유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개는 바지를 입고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시고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 너무 꽉 끼는 이렇게 상의를 입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입고 벗으면서 오히려 우리 팔이나 이 가슴 근육에 무리가 가서 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 수술 후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앞에서 여미는 남방 형식의 옷이거나 지퍼거나 그런 옷을 입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따뜻하게 입는다. 그리고 여름이라서 너무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얇은 옷을 한 두세 개 입고 와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